우상주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 어떻게 보면 지표죠. 제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PBR인데 이 PBR이 왜 중요한지는 이제 이 청산가치라고 하죠. 이 주당 순자산 가치, 이 주당 순자산 가치를 이제 이 주가를 이 주당 순자산 가치인 BPS로 나눈가. 그래서 C 나누기 이제 BPS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PBR이라는 값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기업의 순자산을 이제 발행주식수로 나눠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청산가치가 나오는 거죠. 한 주당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 기업이 지금 이제 나 그러면 사업 정리할래 그랬을 때 어, 지금 이제 보유 중인 모든 종목들의 PBR을 증권통과 네이버 증권, 그 다음에 영문 HTS나 MTS에서 찾아서 떻게 다른지 무슨 얘기냐면 어, 내가 삼성물산을 들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삼성물산의 PBR은 지금 0.74가 나왔어요. 연간을 찍었을 때 0.74가 나왔고 분기를 찍으면 0.71 달라지죠. 요거하고 요거 값이. 그죠? 요거 값하고 요거. 왜 달라지는지. 그 이유를 알면 되거든요. 지금 0.71과 0.74라고 영문 HTS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이버 증권에서 내가 삼성물산을 치시면, 이 삼성물산에 지금 궁금한 거는 PBR이잖아요. PBR, 요거. PBR은 얘는 0.6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0.7하고 0.6이면 거의 0.1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엄청 큰 차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한 10%, 이 주가로 치면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어떻게 다른지. 네. 그래서 어, 뒤에 얘기를 할 거예요. PBR 정의. PBR의 정의는 요거죠, 요거. PBR의 정의. 이 기준이 되는 보고서. 이 최근 분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냐. 쉽게 얘기하면 얘죠. 얘는 최근 분기 보고서니까 이 3Q, 아, 1Q. 아, 예, 3월 2Q 보고서를 기준으로 이제 이 BPS를 구하고 그 BPS를 기준으로 이 만들어진 이 PBR인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연간은 최근 결산 연도를 기준으로 BPS를 구하고 이제 여기 보시면 BPS도 어디 나올 거거든요. BPS.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게 한 다음에 실제 계산을 해보면 돼요. 조금 이따가 계산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초고속 성장주 또는 성장주 PBR이 왜 높은지 그 이유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높잖아요. PBR이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3이고 이 초고속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5고 광속은 10이고 신급은 20이에요. PBR이 20까지도 확 뛰어 오르거든요. 왜 그런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기준이 되는 날짜는 C도 있고요. 언제 현재가가 오늘 현재가냐, 오늘의 종가냐, 아니면 어제 종가냐, 아니면
3개월 단위씩 이제 기준이 되니까 그 기준이 되는 이제 날짜가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PBR 값이 다 바뀌어버리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 경우와 어닝 쇼크를 한 경우 이 PBR 값이 이제 막 바뀌는데 이 현재가와 보고서의 시간차를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얘기. 그래서 네이버 증권을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PBR은 이제 C 나누기 이제 C는 커런트 프라이스에서 현재가고 BPS는 이 요 2022년 9월 기준으로 이 13,157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주면 근데 문제는 C값인데 C값은 오늘 날짜 기준 그러면 2023년 2월 22일 기준으로 종가가 이 현재가가 9,530원인 거죠. 이 현재가에 연동이 되는데 이 BPS의 기준점은 이 2023년 2월 22일이 아니라 2022년 그러면 5개월 전인가? 두 달이니까 5개월 전이죠. 5개월 전 BPS를 기준으로. 그러면 뭐가 붕 뜨는 거예요? 5개월치 얼마나 돈을 벌었냐, 더 돈을 벌었을 수 있잖아요. 남아토건이. 남아토건을 먼저 보시면요. 남아토건. 얘를 보시면 분기를 보실 건데, 그러면 4Q와 1Q, 1Q에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벌었잖아요. 그죠? 얘도 빠졌고, 얘는 있고, 얘하고 얘가 빠져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134억이면 지난 1년간 번 거보다 더 많아요. 79억이면 이 지난 요 하나, 둘, 세 개 정도 더한 3분기에 한 만큼이거든요. 그게 누락돼 있는 거죠. 어디에? 이 BPS 값에. 그러면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한 5개월 지나서, 5개월 이상 지나서.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0.7이라는 값이 찍혔는데, 사실 이 0.72도 BPS 값이 이제 커지니까 그러면 더 큰 값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0.72도 큰 값인 거죠. 0.72보다 더 낮은 값이 이제 나오겠죠, 당연히. 그런 오차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게 이쪽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그런 시간차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네이버에서의 PBR은 그래도 C가 오늘 날짜 기준의 C이기 때문에 오차는 이 BPS 얘만 오차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음에 영문 HTS의 연간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결산연도 마지막 거래일의 종가예요. 현재가가. 무슨 얘기냐면 이 결산연도면 2021년 이게 이제 결산연도인 거죠. 그래서 결산연도의 BPS는 이 12,722원이었는데 그때의 결산연도의 마지막 거래일의 종가니까 마지막 거래일은 이 12월 30일 요 목요일이었고 그때 종가는 8,700원. 그래서 이 8,700원을 이 12,722원으로 나누면 0.68, 0.6838 이렇게 나오는데 그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나온 값 그게 0.68인 거죠. 그러면 얘는 이 영문 HTS에서 연간 보고서로 보여주고 있는
이쪽에서 이 연간을 찍었을 때 보여주고 있는 이 PBR은 언제적 PBR이에요? 2022년도 말 기준에. 그러면 차트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 남아토건의 차트를 기준으로 내가 이제 생각을 다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알고 싶은 이 PBR 값은 요 시점 기준의 PBR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오늘 시점 기준인 거죠. 근데 지금 영문 HTS가 알려주는 이 연간에서 알려주는 거는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요 시점 기준의 PBR을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남아토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번 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자산이 많아졌냐, 적자가 나면 자산이 깎이겠죠. 그거에 따라서 PBR 값이 이제 변동이 있겠죠. 근데 아까 보니까 4분기 실적 때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얻어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요거보다는 PBR 값이 이 현재 이 어떻게 보면 PBR 값이 더 밑에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올라갈 가능성이 포텐셜이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 외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추정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 남아투건의 분기를 찍으면 분기는 지금 1Q PBR은 0.59라고 했는데 1Q면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사분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요때의 PBR인 거죠. 요때의 PBR. 그러면 이 PBR이 좀 더 근사치죠. 더 근사치로 온 거죠. 그럼 4분기까지는 이미 이제 다 합쳐진 거고 1분기 실적도 다 합쳐진 건데 지금 오차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한 두 달치 번 돈하고 벌어서 이제 쌓아놓은 돈하고 그리고 나서 이 주가의 움직임 요 차이가 이제 좀 발생을 하는. 그러면 내가 PBR을 내가 보려고 할 때 어떤 PBR을 선택을 하는 게 더 낫겠냐라는 질문을 하면 이 분기가 나을 것 같아요? 연간이 나을 것 같아요? 이 PBR, 분기가 당연히 낫겠죠. 이 0.59를 선택하는 게, 이 연간 얘를 선택하는 것보다. 그래서 PBR은 이제까지 얼마나 내가 쌓아놓은 돈이 있냐, 그거를 이제 가늠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 가장 최근 분기를 기준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정확도가 높다. 그나마. 호속 성장률이나 이제 그쪽 얘기는 조금 약간 달라지는 얘기고요. 지금 이런 생각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제 전 종목으로 확장이 팍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PBR이에요. PBR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우량주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량주를 이해하려고 지금 PBR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분기까지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그죠? 그냥 계산을 하는 계산식이니까 그냥. 그래서 최근 분기 마지막 거래일의 종가. 거기에서 최근 분기 BPS. 그러면 이 값이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죠. 네이버 증권은 계산식이 다르죠. 그리고 네이버 증권에 있는 계산식을 갖고 올래? 아니면 영문에서 제공하는 이 계산식을 갖고 올래?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죠. 나는 영문이 편해. 그럼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그걸 선택하면 바보죠, 사실.
이해되셨죠? 왜 바보라고 하는지. 당연히 네이버를 이거는 영어문이 좋은 거 아니에요? 네이버는 5개월이나 갭이 있었잖아. 아니죠. 그럼 최근 분기잖아요. 음, 그건 실적 발표를 안 해서 그러고 생긴 차이였잖아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아통운을 기준으로 삼으면 음, 그래서 볼게요. 남아권을 기준으로 삼아서 보시면 기준점이 어머, 2023년 3월이 돼버리잖아요. 음, 그럼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음, 네, 아까하고 다르잖아요. 음, 그리고 현재가를 써버리잖아요. 음, 그러면은 차이가 나는 거는 BPS밖에 없었으니까 음, BPS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근데 이 영문 같은 경우에는 오차가 두 개 다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남아토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현재 얘는 이제 비례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 날짜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때 돈을 더 벌었나? 돈을 덜 벌었나? 막 이런 거 좀 감안해 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기업이 사업성도 좀 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보고서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알려드렸죠. 보고서 보는 법은 분기. 음. 증권통 같은 경우에 연관과 분기는 이 영문 HTS에서 제공하는 PBR하고 계산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0.68과 0.49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수업 기준. 보고서 기준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C값도 그때 이제 끝난 값. 예, 보고서 나온 날 예, 값. 그쵸. 종가. 음, 종가 선택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PBR 계산 방식의 이해를 통해서 투자 방향을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네이버 증권과 영문 HTS 증권통의 각 PBR 계산 방법이 서로 다른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했죠. 그래서 어떤 PBR을 사용할 것인지는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PBR을 좀 더 정확한, 이제 더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거고, 이 C가 커런트 현재가인데, 현재가. 음, 어떤 현재가냐? 이 현재라는 말이 이게 과거인데 과거가 아닌 영어문은 영문과 증거통은 과거값인 거죠. 음, 어, 현재가가.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서 PBR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이 초고속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겠죠. 음, 이 C값, 네. C값이 두 달치 전, 음, 또 이 BPS도 뭐 5개월 전, 막 네. 이래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오차가 이제 확 생기는 거죠. 이 BPS에 대해서도 이 발행 주식 수는 고정값이 이 고정값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 증자 또는 감자 음, 이 발행 주식수 변동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 상상 가치라는 게 이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발행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순자산은 이 적자 기업과 흑자 기업의 PBR 변동 요걸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우량주하고 초고속 성장주 사실 제가 여기다가 이제 똥주와 우량주 이 PBR 변동과 이 우량주와 초고속 성장주의 PBR 변동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음, 왜냐하면 이건 0.5나 0.2까지도 이제 여기 떨어져 버리고 이 흑자 기업이나 우량주 같다라고 생각하면 PBR은 이를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초고속 성장주다 그럼 PBR을 한 최소 5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 증권의 경우에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영문 HTS에서 제공하는 연간 PBR을 이 실효성도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 어, 이때가 2022년 2월 22일
2022년 2월 20일이나 한 요쯤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 PBR을 보는데 연간 PBR을 본 거예요. 연간 PBR을 보면 이제 12월 30일. 사실 12월 30일 기준인데 요 12월 30일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 12월 31일 기준으로 요때 BPS 값을 기준으로 결산 보고서가 얘가 최신이니까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1년 넘게 지금 2월이면 연금 보고서 안 그렇죠. 나왔겠구나. 예, 결산 보고서가 연간 보고서가 나오기 전이니까 전에니까 연금 보고서를 돈 1년 전에 걸 보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음, 그러면 그 실효성이 있겠냐? 그치. 그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PBR이 이 연간 PBR은 굉장히 위험한 수치라는 거예요. 투자지속인 기업의 최근 분기 BPS와 현재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계산된 PBR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좋다. 네. 어떻게 그럼 보수적으로 접근할 거냐? 그것도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PBR과 실적 기준의 우량주. 이제 우량주다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요가 비신 거죠. PBR은 1이다.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15% 이상이다 그러면 성장주. 그리고 15% 이상 마이너스로 이제 네. 영업이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해. 그러면 이제 적자 전환 가능성이 생기면서 주가가 이제 20% 계단 날아가기 음, 시작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PBR과 실적으로 정의한 이제 우량주 종류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적자 전환한 준우량주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요. 적자 전환을 했어. 근데 이런 애들은 우량주라고 하면 안 되죠. 준우량주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그래서 PBR은 기준이 0.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다 그러면 기준은 0.8, 20% 할인된 금액. 그래서 우량주가 이제 예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예제가 있는데 PBR이 1이에요. PBR이 1. 어떤 종목을 봤더니 PBR이 1인데 매출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이내. 그냥 또이또인 거죠. 이게 이러면 이제 1에 수렴을 하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음, 네, 매출액을 봤을 때. 근데 어떤 종목을 보면 PBR이 0.8이에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또이또인 거죠. 네, 음, 또이또이. 음, 근데 이 종목은 실적이 감소를 했어요. 음, 그래서 뭐 한 10% 이렇게 5%에서 10%막 이렇게 감소를 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0.8이 된. 그러면 이런 종목은 저평가된 우량주라고는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어떤 종목은 PBR이 1.3, 1.4 막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매출을 봤더니 당기순이익이 오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음, 매출액도 오르고 영업이익도 오르고 음, 당기순이익도 이제 이렇게 같이 음, 증가를 해서 일보다는 큰 값을 만들어낸 얘도 우량주인 거죠. 우량주. 얘도 우량주인데 실적은 감소하고 있는 우량주가 되는 거. 그 PBR 1인 얘하고 PBR 0.8인 얘하고 PBR 1.3인 얘하고 이 그냥 도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다 우량주인데 음, PBR이 1보다 커. 근데 또이또이야 실적이. 그러면 고평가된 거다. 음, 성장성이 생겼어. 그러면 1보다는 클 수도 있어요. 근데 1.5보다는 좀 작았으면 좋겠어. 이건 희망사항이에요.
분기 1회만 딱 15% 이상 찍은 거죠. 음, 막 시작한 거죠. 음, 이런 종목을 성장성이 생긴 우량주라고 하자. 음. 네,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는 이런 종목인 거죠. 이번에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